아무도 입찰을 안 했어요. 한 2개월 만에 제가 매도를 했거든요. 1억 4천 정도의 낙찰을 받아서 1억 7천 정도에 제가 팔았어요. 그때 당시에 투자하신 분들 많다고 했죠.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단 한 분도 없습니다. 거기서 저만 살아남았어요. 안녕하세요, 건물주님. 안녕하세요. 부동산 단타하면 싸게 사서 빠르게 파는 건데 안 팔리는 물건이면 아무리 싸게 받아도 의미 없지 않을까요? 그렇죠. 의미가 없죠. 기본적으로 싸면 사줄 사람은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의 가치가 너무 없다면 싸도 아무도 사주는 사람이 없겠죠. 여러분들이 부동산 경매로 단타를 하시기 위해서는 당연히 누군가가 이 필요한 부동산이어야지만 단타가 가능한 겁니다. 지하철역과 거리가 가까운 게 좋을까요? 먼 게 좋을까요? 가까운 거요. 버스 정류장이 가까운 게 좋을까요? 먼 게 좋을까요? 가까운 거? 그럼 주변에 편의시설이 있으면 좋을까요? 없으면 좋을까요? 있으면 좋죠. 그쵸. 다들 아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사실 부동산에 있어서는 입지가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그 입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갭 투자라고 하죠. 갭 투자를 해서 아파트 가치가 상승이 될 만한 곳들은 입지가 되게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가 공매를 하는 이유는 시세 파악을 해서 시세보다 또 저렴하게 또 매입을 하는 게 정답인 거거든요. 그런데 누가 봐도 역세권이고 누가 봐도 초등학교가 근처에 있고 누가 봐도 교통편이라든지 편의시설이 좋으면 다 좋겠죠? 그럼 결국에는 경매가 나와도 입찰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계속 폐차를 할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수익을 나기 위해서 경매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낙찰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높게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사실 입지도 너무 중요하지만 입지가 좋지 않더라도 이 부동산에 실수요자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하신 다음에 교통이 좋고 누가 봐도 좋은 지역을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게 아니라 애매한 입지에 있는 물건을 여러분들이 싸게 받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애매한 곳이면은 실수요자들도 수요가 좀 적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그 애매하다라는 게 아예 안 되면 안 되죠. 보통 알지만 뭐 교통, 편의시설, 뭐 초등학교, 병원도 있을 거고 이 네 가지가 있다고 치면 그 네 가지가 모두 충족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 정도만 충족을 해도 충분히 실수요자가 있는 곳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빌라를 낙찰 받은 물건이 있는데 그 물건이 공매로 제가 낙찰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낙찰보다는 줍줍했습니다. 사실 신탁 공매 물건이다 보니까 아무도 입찰을 안 했어요. 그래서 감정가에서 최저가까지 떨어졌는데 아무도 입찰을 안 해서 그냥 제가 계약을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그냥 최저가에 가져왔어요. 입찰을 하지도 않고. 근데 그 물건을 제가 고민을 했어요. 왜 고민을 했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일반인 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입지가 아니었어요. 주변에 다 공장이었어요. 근데 그 주변에 공장이라는 게 뭐 차 타고 5분 거리 아니고요. 걸어서 5분 거리 아니고요. 빌라 옆 건물이 공장이고 뒷 건물이 공장이고 앞 건물이 공장이고, 그러니까 공장 단지 내에 있는 빌라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전철역이 있느냐? 전철역을 가기 위해서는 차 타고 20분 가야 돼요. 그럼 없는 거죠? 그럼 버스 정류장 걸어서 한 15분? 10분 이 정도 걸어가야 돼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초등학교가 있었어요. 그리고 주변에 오히려 공장이 있다는 게 저는 오히려 장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거를 제가 잔금을 치고 한 2개월 만에 제가 매도를 했거든요.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1억 4천 정도의 낙찰을 받아서 1억 7천 정도에 제가 팔았어요. 근데 사실 더 비싸게 팔 수 있었거든요. 시세는 1억 8,500에서 1억 9천이에요. 근데 제가 좀 금매로 싸게 팔았죠. 금매로 금액을 낮게 판 이유가 있거든요. 그건 제가 나중에 또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그 매입하신 분이 누구였냐면 바로 옆에 인근에 있는 공장 운영하시는 대표님이셨어요. 대표님이 집도 가깝고 하니까 거길 또 매입하신 거죠. 그래서 실제로 실수요자가 있는 거를 입찰하기 전에 제가 줍줍하기 전에 부동산을 다 가서 확인을 한 상태였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물건들은 아무도 쳐다도 안 볼 때 그냥 주워오는 거예요. 거래량이 또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이 지역은 거래된 지 3년이 넘고 막 이러면은 좀 안 팔릴 것 같아요. 일단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디서 파악할 수 있는지가 또 중요할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입찰하려고 하는 지역과 동을 입력을 하면 주변에 이제 실거래가 된 내역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사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가 사이트가 보기가 그렇게 편하지가 않아요. 사이트 자체가. 그렇지만 그 거래는 확실하게 신뢰가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토대로 또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거래가 사이트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자료를 다운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동네에 실거래가 됐던 내용들을 우리가 다운로드를 받아서 엑셀로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 엑셀에서 빌라를 투자하려고 하는 연식이 있겠죠. 그 연식과 최대한 비슷한 것들만 또 남겨놓고, 그리고 면적 비슷한 거 남겨놓고 나머지를 다 삭제를 시켜요. 그리고 얘를 엑셀에 수식을 걸어서 평단가를 산출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평단가를 산출을 해서 우리 물건에 또 대입해서 어느 정도의 매도가 가능할 건지를 미리 예상을 해놓고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부동산에 가서 또 조사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이게 좀 복잡하다 싶으면 저는 보통 이제 디스코라는 어플을 많이 씁니다. 이거는 이제 무료 어플이다 보니까 디스코 어플에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핸드폰으로도 검색을 해서 주변에 거래량이 얼마나 있는지를 또 체크를 할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디스코를 또 들어가게 되면 그냥 아무 세팅이 안 돼 있을 거예요. 이 디스코에서는 토지도 있을 거고요, 공장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종별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세대 빌라다, 그럼 다세대 빌라만 체크를 하시고 최근 올해부터 그리고 24년도 23년도 이렇게 하면서 최근 거래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거래량을 체크를 했어요. 그런데 거래량이 없다, 실거래가 된 내용이 없다, 그러면 저는 그 물건은 기본적으로 패스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량은 단기 매도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사실 그 거래량을 보면서 제가 동시에 확인하는 게 있어요. 뭘 확인하냐면 그쪽 동네에 네이버 지도에 지역을 펼칩니다. 어디 동이라고 하면 그게 나오겠죠. 거기에서 공인중개사를 검색을 해요. 공인중개사를 검색하면 그 동네에 공인중개사라는 주소가 다 나와 있겠죠. 근데 공인중개사가 많이 있다, 많이 있으면 여기는 거래량이 지금 없긴 하지만 내가 한 번 더 조사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저는 파악하고 들어가요. 근데 거래량도 없고 공인중개사를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그 지역에 대해서 검색을 했는데 없다. 공인중개사가 없다라는 건 뭘 의미할까요? 거래가 없다. 찾는 사람도 없죠. 그죠? 찾는 사람이 아예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쪽 지역과 빌라는 물건 거는 편입니다. 또 신축이냐 준신축이냐 뭐 구축이냐 이런 것도 좀 영향을 줄 것 같거든요. 저는 애초에 처음에 단타를 했었을 때 이 뭐 빌라 단타에 대한 내용들이 없었어요. 뭐 단타라는 단어도 없었었고, 근데 이제 저도 뭐 빌라를 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거든요. 제가 빌라가 좋아서 빌라 단타를 한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현실적으로 내 투자금으로 빌라를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빌라를 한 거였거든요. 저도 강의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트렌드가 있고 유행이 있었어요. 지금도 트렌드가 있고 유행이 있습니다, 투자에서는. 근데 그때 당시에 트렌드는 뭐냐, 썩빌이라고 하죠. 썩은 빌라 투자가 유행이었어요. 근데 제가 썩은 빌라를 투자하려고 인천에 있는 경매 물건을 여러 개를 봤거든요. 근데 물건 하나 봤는데 동네가 진짜 너무 심각한 거예요. 진짜 영화에서 그 추격자 막 이렇게 범인이 막 도망가요. 막 그 정도의 어두움과 여기에서도 사람이 살 수 있구나라는 그 지역이 있어요. 근데 그 빌라가 어쨌든 썩빌인 거잖아요. 오래되고 진짜 쌌어요. 5천만 원 막 이랬으니까 4천만 원짜리도 있었고, 그러니까 소액으로 우리가 투자할 수 있었겠죠. 근데 아무리 봐도 이거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런 강의를 듣고 그냥 묻지마 투자 형태로 많이 들어갔어요. 근데 저는 제 스스로 판단해서 이거는 안 되겠다, 내 스스로가 만족이 안 되니까 이거는 안 될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저는 꺾었어요. 남들 다 썩은 빌라 할 때 저는 준신축 들어갔거든요. 그 준신축을 들어간 이유는 뭐냐면 질문을 던졌어요. 너라면 이거 살래? 나 이 정도면 살 수 있어. 그러면 남들도 사겠구나 라는 판단을 일단 했거든요.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제가 썩빌, 구축을 한 번도 투자한 적이 없고 전부 다 준신축 빌라를 투자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썩빌 투자하신 분들 많다고 했죠.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단 한 분도 없습니다. 거기서 저만 살아남았어요. 그걸 제가 동시에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강의를 많이 있잖아요. 강의를 듣다 하더라도 그 강의를 듣고 스스로 여러분들이 한번 내 투자의 방향성이 어떤지, 이 물건을 내가 투자를 해도 되는 건지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준신축 물건을 투자를 했죠. 그러면 그때 주로 투자하셨던 준신축 빌라들의 좀 특징이 있을까요? 일단 그 제가 받은 준신축 물건을 생각을 해보면 하나는 1층이었고요. 한 3개는 2층이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4층이었고요. 또 하나는 5층이었고요. 고루고루 있습니다. 고루고루 있지만 거기에 특징은 뭐냐면 일단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4층 이상은 쳐다도 안 봤어요.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우 2층, 3층, 1층을 제가 노렸습니다. 당연히 이제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임대를 사시는 분들은 뭐 2년만 살면 되니까 4층도 계단으로 다니세요. 하지만 매매는 뭐예요? 빌라 매매를 특히나 재건축 재개발 아닌 이상 매입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 실제로 거주하시는 분일 거란 말이죠. 그래서 고층 같은 경우는 사실 어려워서 보통 엘리베이터 없으면 2층, 3층, 1층에 물건을 투자했고, 4층, 5층 물건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물건을 제가 투자를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거는 진짜 정말 유료급인데, 근데 여러분들이 물건을 검색을 딱 경매 사이트에서 딱 보면 우리가 4층이거나 5층이거나 그러면 1차적으로 확인하는 게 제가 말한 기준이면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거든요. 근데 엘리베이터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확인할까요? 사진? 사진에 만약에 없다면 로드맵? 로드뷰 아닌가요? 로드맵이 아니고 로드뷰에서도 안 나오죠. 밖에서 봤을 때 건물에 계단실 보이잖아요. 계단이 보이면 없는 거, 계단이 안 보이면은 엘리베이터가 있는 거. 땡입니다. 그럼 사실 여러분들이 그걸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돼요.
근데 그 물건 다 갈 수 있어요? 못 가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만 알아도 물건을 확실히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도면을 보게 되면 엘리베이터라는 표기가 나옵니다. EV라고 써있는 경우도 있고요, 안 써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 모양을 보면 누가 봐도 엘리베이터 모양이 있어요.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5층인데 엘리베이터에 대한 정보나 사진이 없어. 그럼 누가 거기를 입찰을 하려고 임장을 가겠어요? 대부분 좀 공부하신 분들이면 안 가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대부분 2층, 3층이 많이 몰려요. 그러면 4층, 5층에 엘리베이터의 정보가 없는 그런 물건이라고 하면 우리가 더 경쟁 없이 저렴하게 또 낙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면은 어디서 구하나요? 그 도면은 우리가 이제 경매 사건에 들어가면 감정평가서라는 게 있습니다. 감정평가서를 누르시면 그 해당 경매 물건에 대해서 감정평가한 내역이 있어요. 거기서 다 보실 필요 없고 그냥 맨 밑으로 내리세요. 맨 밑으로 내리면 그 해당 경매 물건에 대한 사진과 도면이 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평가서에 있는 도면을 보고 여러분들이 엘리베이터 여부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도면이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도면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 우리가 행정복지센터에 가면 도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실 모든 물건이 다 도면 발급이 되는 게 아니에요. 경매나 공매가 진행 중인 물건만 도면이 발급이 가능하고요, 일반 매매에서는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지금 경매 물건을 투자하는 거라서 이 경매지 한 장과 신분증 그리고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그 자리에서 도면을 발급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 공장 단지에서 낙찰받아서 파셨다는 거 기존의 소유자가 살고 있진 않았나요? 임차인이라든지? 사실 그 물건은 임차인 없었어요. 소유자 물건이었고요. 입찰하기 전에 내부를 확인하고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해요? 일단 부동산을 제가 임장을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 부동산에 가서 얘기를 했는데 그 물건을 알고 계셨어요, 소장님이. 그러면서 그 소장님이 그 물건에 대한 히스토리를 풀어주셨는데, 부부가 살고 계셨는데 이혼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아내분은 나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남편분만 집에서 살고 계셨는데, 그 아내분이 이제 이혼을 하면서 집을 이제 팔아야 돼서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나 봐요. 소장님이 그 집을 이제 가서 손님도 막 보여주고 하셨대요. 그래서 집 내부 컨디션이랑 이런 걸 다 알고 계셨던 거죠. 근데 손님을 데리고 갔는데 그 남편분이 짐도 없는 상태로 약간 좀 노숙자 느낌처럼 집에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소장님이 손님을 데리고 집을 보여주는데 손님들이 집을 안 보고 그 남편분만 보고 놀라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장님이 그 아내분한테 전화를 해서 지금 집을 팔려고 손님 데리고 갔는데 자꾸 남편분만 보신다, 집을 안 보고. 그래서 남편분을 좀 이사를 가라고 좀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그 남편분이 이사를 가신 상태였어요. 그 이후에 제가 왔던 거고요. 집이 공실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실 상태에서 소장님이 집을 보여주고 계셨던 거죠. 그럼 집이 공실이잖아요? 그래서 소장님한테 비밀번호 물어보면 되나요? 안 되잖아요. 어쨌든 제가 낙찰을 받은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소장님한테 그럼 그 아내분 연락처 좀 알려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아내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이라서 지금 최저가까지 떨어졌는데도 아무도 입찰을 안 한다. 그래서 내부 좀 보고 괜찮으면 내가 집을 사고 싶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공매지만 일반 매매처럼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경공매면 보통 집을 못 보고 사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일반인 분들한테는 당연히 집을 보고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 상식을 대입시켰어요. 어쨌든 제가 집을 사는데 집을 안 보고 집을 산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지 않나고, 집을 좀 보고 괜찮으면 하겠다고 그랬더니 그 아내분께서 그렇죠, 집을 보고 사야 되는 게 맞죠 해서 비밀번호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줍줍하기 전에 집을 다 봤어요. 그래서 사실은 줍줍보다는 그날 입찰 마감 시간이 5시였어요. 근데 제가 간식 물건을 저장을 해놓고 사무실에 출근해서 다른 물건 검색하다가 오전 10시쯤인가? 이게 오늘까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로 조사를 해갖고 5시에 입찰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입찰서는 제출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16시 58분. 와. 그리고 이제 보증금을 넣어야 돼요. 보증금을 17시 10초. 그래서 무효 처리됐어요. 10초 늦어서 월요일날 다시 해가지고 줍줍을 해오게 된 물건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쉽게 명도가 끝났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관리비가 좀 미납돼 있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남편분한테 전화해서 이거 관리비 언제까지 납부하실 수 있냐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남편분이 난 거주도 안 했는데 왜 내가 관리비 내야 되냐, 제가 소유자도 아니었는데 제가 관리비 내야 되냐, 이것도 약간 상식적으로 좀 대입을 했어요. 그래서 협의해서 그럼 제가 관리비 내겠다, 그 대신에 제가 바로 이거 써도 되겠냐고 집을. 그래서 오케이 하고 녹취까지 다 해놓고요. 3만 원인가 4만 원에 명독을 다 했습니다. 명도비 3만 원. 명도비 3만 원. 그렇게 해서 마무리했던 경험이 있어요. 역시 발품이 최고네요. 그럼요. 전화 임장하는 거는 임장이 아니에요. 그냥 기본적으로 여기를 내가 현장에 가봐도 될까? 시간 낭비 아닐까를 체크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전화 임장만 하고 입찰을 하려고 하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실수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 매도하셨을 때도 되게 많은 사연이 있으셨다고 했는데요. 그거는 다음 영상에서 제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